여보세요? 아, 예.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님 되시죠? 예, 예, 접니다. 선구자 방송입니다. 예, 예. 아, 예. 예. 오늘 오늘 날짜로, 네, 예, 공영노조 성명서가 발표가 된 것 같던데, 네네. 언제 있었습니까, 그게? 오늘 오후에 성명서를 썼는데요. 예. 오늘 저희 KBS 기자협회장이 네. KBS 이사들 가운데 여당 추천 이사 7분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사 한 분의 사무실, 즉 변호사 사무실이거든요. 이분이 변호사여서. 아, 예. 변호사 사무실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KBS 이사직을 사퇴하라 하는 피켓을 들고 그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 예. 그건 아시겠지만 KBS 이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법으로 법에 그 임기가 보장돼 있고 내년 8월 달까지예요, 그분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빨리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아무리 나가라도 이제 그분들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사무실을 찾아간 겁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사무실이라는 거는 그 개인의 그 사회 활동하는 공간이고 KBS 이사라는 자리와 관계없는 그런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데서 그분의 사진을 적힌 큰 피켓을 들고 KBS 이사에서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게요. 네네. 얼마 전에는 이사장의 가족사를 파헤쳐서 마치 사실인 양 퍼뜨렸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 노조에서 네. KBS 이사장, 또 이사들에게 사퇴하라 그랬고, 또 KBS 사장에게 사퇴하라,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사장에 대해서는 네. 사실 내용이 확인된 거 없고, 본인 이사장 말씀으로는 절대 그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고, 그게 몇 차례 이제 공개를 받은 내용들인데요. 네. 말하자면, 이사장의 조부께서 과거, 일제시대 때, 친일 행각을 했다 해서, 아버지도 아닌 조부가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제 글을 썼고, 그 글을 KBS 사내 게시판에 또 옮긴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KBS 역시 마찬가지로 KBS 이사장에게 물러가라고 하니까 물러가지 않고 버티니까 이분들이 이제 개인 가정사 또는 과거 개인사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말하자면 개인에게 창피를 주고 개인에게 무한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골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 내용도 확인되지 않고 이 내용이 KBS 이사장으로서 활동하는 거나 지금 KBS에 있는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 내용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내용이 팩트가 맞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겠는데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래서 특정 개인에게 상처를 주고 인격 살인을 하고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도저히 이 KBS 이사로서 또는 KBS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다 하고 이게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물러가게 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방법이죠. 저희는 그게 아주 패륜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임 방통위원장이 취임해서 공영방송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네네. 그 비정상화라는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신임 방통위원장께서 공영방송이 그동안 제대로 방송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이 공영방송에 있는 구성원들이 상당 부분 MBC도 그렇고 오랜 동안 파업을 하다가 해고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해고 복직이 되지 않았고 물론 이 해고는 그 당시에 MBC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측에 반하는 또는 반해사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도 되기도 했고요. 아시다시피 MBC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MB 정권 때 광우병 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PD 수첩에 이른바 그렇죠. 광우병 미국산 소는 광우병 걸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광우병 걸린 소를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 퍼뜨려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하게 큰 충격 또는 불안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미국산 광우병이 걸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이 걸렸다는
나온 게 없고요. 또 그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그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 광우병은 우려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그 보도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네. 법원 판결은 이게 이제 공익을 위한 거고 크게 언론 자유의 문제다 해서 그 언론 자유의 문제에 관해서는 무죄를 내린 바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의 그 주장을 하거나 또는 사회에 불안을 일으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의 해사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해직이 됐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징계를 했던 것인데, 그걸 복직을 시키고 그 네.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그 죄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KBS와 MBC에 대해서 지금 특정 그 노조가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말하자면 민노총 산하에 그 언론 그 본부라는 노조가 있는데, 네, 이런 그 노조의 편을 들어서 구성원들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성원들 이야기 들어서 이 KBS와 MBC 경영진들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영진들의 문제가 있으면은 뭐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는 방통위원장은 그 방송을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인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하고 또 독립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특정 노조 편을 들거나 특정 정파의 편성을 해서 방송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규정을 해버리고 방송 자체 경영진을 바꾸려고 하는 조치는 언론 자유나 독립에 반하는 행위로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난번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KBS와 MBC 등 방송가에서 노조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이 누구로 임명이 됐나요? 이효성 씨인데요. 그분이 지난번 그 대학 교수 출신인데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청문위원들이 MBC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라고 네. 물으니까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임명이 된 거네요. 그럼요.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방송이 공기고 불편부당해야 되는 건데 특정 이념에 또는 특정 정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먼저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지금 방송이 특정 노조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노조 편향적이라고 하는데 그 노조의 편을 들어준다면 과연 노영방송을 벗어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저희의 우려고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사청문회에서 숱한 어떤 비리백화점이라고까지 이제 지명이 됐던 그 사람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꼼수로 임명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방통위원장이. 그렇죠. 원래 잘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봐서. 그런데 네. 말하자면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 이호성 후보자의 도덕성과 또는 방송관이 아주 문제가 많다. 이분은 뭐 탈세 혐의, 그다음에 위장 전입 등등 해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에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유형을 전부 다 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그 적격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아예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를 써야 할 기간이 만료가 됐고 그 이어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셨는데 네. 휴가를 간 곳에서 전자결제로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이 꼼수 임명이다라는 비난이 많이 일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그 또 뭐 MBC에서는 메인 뉴스 여자 앵커에 대한 뭐 따돌림 수준의 이상한 말들을 퍼뜨려서 실시간 검색에 상위에 오른 적도 있었던 모양이죠. 예, 이건 저희 회사 글이 아니어서 이미 그 내용을 보시면 인터넷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 그 메인 뉴스 여자 앵커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오래된 과거에 그 직원과 또 여자 앵커가 화장실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다른 그 직원이 여자 앵커에게 이런저런 지적을 했더니 그 다음날 본인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 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제 흘러가면서 이 여자 앵커에 대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하게 개인 창피 또는 그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뭐 그런 태도로서 그 앵커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앵커도 과거에 MBC 이 노조가 특정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일정 기간 참여했다가 바로 업무에 복귀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 그 노조들로부터 굉장히 압력을 받았어요. 이제 파업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 복귀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그 압력을 받아서 왔는데, 이제 그동안 MBC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좀 잠잠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그 노조원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여자 앵커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개인 창피를 주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좀 그래도 그나마 덜했던 그런 상황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마치 하는 행동들이 과거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며 했던 것들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모양새인가 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법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사장과 뭐 이사장 또는 이사들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물러가라 또는 내려온나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60년대에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모 대통령이 거기 젊은 청년 학생들을 동원해서 사상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뭐 자주파라 해서 자본주의 성향을 띈 사람들 또는 수정주의자라고 해서 정통 공산주의 노선으로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폭로하고 굴레를 씌워서 이민자판을 벌인 게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방송가에 특히 공영방송에서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면 과거의 문화혁명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참 안타깝고 심각한 그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내 일부 협회의 정파성이라고 이렇게 그 성명서에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협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심하라는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그 정치성을 띠고 이렇게 정파성이 심각한 상태입니까? 저희 사내 문제라서 예, 이렇게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이 밖에 계신 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 안에는 심각한 대립과 갈등, 말하자면 충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번에 최순실 씨 사태가 벌어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예. 이 특정 노조가 이른바 정권을 때리기로 심하게 한다든지 또는 때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의견을 가지고 과잉 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기자협회 일부가 도저히 기자협회에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단체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기자협회를 정상화하라고 상당수 기자들이 서명을 해서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글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 기자들 이제 그 성명을 할 때 올렸던 사람들 전부 다 자기들 지금에도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성명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 설명해달라. 그게 전부 다 해명을 그 당시에 해라? 해명을 해라. 뭐 이런 예.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보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 서명을 했던 사람들이 보직을 지키기 위해서, 보직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또는 해외 특파원 나가려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명쾌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성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MBC 시사 제작국
기자와 PD들이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는 말도 들린다라는 내용이 지금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뭐 MBC 내용이라서 저도 이제 기사 나온 걸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예. MBC PD 수첩 제작진들이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아, 그러면 오늘, 그 PD 수첩 제작팀은 어떤 쪽의 성향의 사람들인가요? 뭐, 어떤 PD 수첩의, 정권의 어떤 반하는 그런 대항하는 어떤 입장에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분들인가요? 아마도 예,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예. 현 정권과 그 입장을 같이 하거나 그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겠죠. 아,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 거기 주장하는 내용도 현 MBC 경영진을 사퇴하라는 겁니다. 얼마 아, 전에 MBC 아, 경영진이 새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 예. 이분들이 임기가 3년인데 정권이 네. 바뀌었으니까 물러가라고 주장을 하고 MBC 아하. 구성원들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러가라고 안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야. 그런 MBC PD 의미에서 수첩 제작 거부에 들어가는 단체 행동을 하고 네. 있다는 내용이군요.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아유, 참, 이거 지금 방송이 참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방송들이 어떤 그 공정보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밖에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이 접하고 알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 방송국 내가 이런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예. 모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성명서 발표가 어디를 통해서 나간 겁니까? 저희 증명서는 그 사내 게시판, 아, 사내 전자 게시판이 게시판? 있는데, 예, 사내 전자 게시판용으로, 흘러들어간, 게시판용으로 증명을 한 거고요. 예, 요즘 뭐 다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내 게시판에 증명서를 올리더라도, 그렇죠. 또 다 다른 퍼지죠. 곳으로 또 퍼지기 때문에 막 그런, 전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네,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어느 네. 정파나 정권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음, 국민의 편에 서서 방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 이 정권과 또 이걸 KBS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예. 사장을 교체시켜서 또 이사진들을 교체시켜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야말로 음. 말하자면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좌파 방송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언론사가 뭐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도대체 지금 KBS 같은 경우는 그런 좌파 성향의 그 직원들, 뭐 기자들이나 이런 그 분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많은 분들이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정파적으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 아시다시피, 지난 9년 동안 이른바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그 정권이 있었고요. 예, 그 앞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10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특히 노무현 정권 때, KBS 사장으로 왔던 분이 네. 그 중간에, 신입 사원을 채용하면서 경력 사원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말하자면, 한겨레나 경향, 말지, 뭐 이런 것 같은 이른바 진보 매체에 있는, 그, 그 매체에 통해서 네. 그 KBS 신입 사원을 많이 뽑았고, 말하자면 경력 사원을 뽑았던 거죠. 네.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KBS의 이념 성향을 더 강화시킨 거죠. 네. 진보 쪽으로. 아,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아무래도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 만약 그 이념화가 빨리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KBS의 노동조합이 3개가 있는데요. 아, 세 어, 개요? 예, 맨 처음에 있었던 노조가 KBS 노조고, 예. 그 하나의 노조 있다가, 이제 언론 노조 KBS 본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른바, 진보 성향, 좌파 성향의 노조들이죠. 예. 네, 네. 이제 그게, 생기고 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주로 간부 사원들이 많이 중심이 됐습니다만은, 좌파 성향의 노조가 KBS를 주도적으로 리드한다 해서 저희가 대응으로 내세우는 것이 공영노조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예. 1노조는 이 이념 성향이 좀 덜한 노조고요.
그 이노조, 말하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좌파. 좌파 성향? 노조가 예. 이게 기자와 PD의 한 8, 90% 이상 많게는 거기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 때문에 누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장이 또는 간부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성향으로서 가만히 제작하게 놔둬버리면 특정 이념이나 정파적인 이해를 대변하게 되고 그 주장이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성명서를 이제 그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예,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게 되면은 이제 국민적 저항과 함께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해놓고 계시는데, 어떤 그 마음가짐이 뭐 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이른바 그 보수편 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또는 자유시장 경제를 원칙을 지키는 이런 세력들이 사실상 많이 와해됐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사내에는 물론 이거니와 밖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자와 PD의 거의 절대 다수가 좌파 또는 진보 단체의 경향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소수 노조, 몇 사람 안 되는 소수 노조가 싸우기엔 너무나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 KBS는 어느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만 개그 콘서트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북한의 김정일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이명박 대통령을 나란히 내세워놓고 다음 중에서 누가 가장 억울할까요? 아, 예, 그런 얘기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째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합려 이런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아, 예. 아, 참 너무나도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지금 뭐 새로운 어떤 그 집권 세력들의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어지러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방송마저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중심에서 벗어나 좌편향된 그런 상태를 보고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 시급한 것은 안보 문제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까지 쏜다고 하는 ICBM을 개발해서 이제 시험 발사하고 있고 또 미국은 거기에 대응하겠다 그러고 중국과 일본 주변국에서는 한국 어떻게 대응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동안 정권에서 계속 대화하자 북한과 대화하자 기조를 나오다가 또 사드도 아시다시피 제대로 배치를 못해서 국내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는 정파에 관계없이 보도를 하고 정권이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짚어줘야 된다. 그게 공영방송이고 언론의 자유고 언론의 독립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안보 문제나 또는 원자적 핵 문제나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됐던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정책이 이어져 왔고 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바꿔버리는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정권이 잘못한 거는 분명히 짚어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짚어주고 또 견제하고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소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문비어 증가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공영방송에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땡전 뉴스로 하듯이 이 정권이 새로 출범했으니까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좋게 보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잘못된 거는 이제는 과거의 행태처럼 전두환 시절이나 군사 정권 시절처럼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적폐 아니냐.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적폐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주요 어젠다에 대해서는, 언론이 자유롭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쓰는 비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저희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테이크아웃 전 그 커피를 마시는 부분이라든지, 예. 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하고 뭐 밥 먹는 거라든지, 예. 또는 저를 90도로 깍듯이 인사한다든지, 사실 이런 건 스타일의 문제고, 이건 가십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요 뉴스가 되어버리고, 이런 이미지가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보도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같은 그 언론인이고 기자이지만, 지금 그 기자들의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뭐 수개월 동안, 편향된 그 보도들 때문에 그 기자, 어떤 그 언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아니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숱하게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양심의 어떤 그 가책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양심의 가책이라보다도요. 예. 이제 언론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짚어야 될 이제 맥락들이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지 않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이런 그 지상파 보도를 보기보다는 네. 그 유튜브에 옮겨와서 그렇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그 지상파 매체가 더욱더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고 모두가 알아야만 하고 또 국민들 모두에게 정보가 될 만한 걸 충분하게 제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거에 이를테면 정권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이른바 정권을 까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된다면 그래서 그걸 스스로가 보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자기 검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기 검열을 해서 무슨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구가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언론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 정권에 그랬다고 하는 것을 적폐라고 하지 말고 이 정권에서도 언론에 대한 탄압, 간여, 간섭 이걸 배제해서 그야말로 언론의 자생적인 힘에 의해서 언론이 그 발달하고 또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텐데 정권에 바뀌었다고 과거에 있던 경영진들은 전부 적폐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전부 다 과거의 적폐 세력들이다. 이렇게 단죄를 하고 단정을 해버리면 똑같은 일들이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그 정권에서 물러가라 하면 또 물러가야 되고 이건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하는 법이 사실상 지금 저희가 선진국에서 사실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네. 이게 이제 대답하실 수 있는 그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임기 때에 정부 때의 그 언론 장악 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언론 장악이라보다도 제가 그 박근혜 정권 있을 때 주요 언론의 주요 보직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권이든 간에 자기가 정권을 잡았으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뭐 있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정권은 티나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장이 물러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집권 여당에서 그 발표를 했고요.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방통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새로 선임된 방통위원장이 그 요구를 하고, 사실 이런 거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게 절차적 정당성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주의 핵심이고, 지난번에 사드를 배치하는데도 문제가 많다고 제기했던 게 절차적인 정당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리고 이사회라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거기서 해임되지 않은, 사장을, 물러가라, 중간에. 이건, 아주 그 폭력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성명서의 그 말미에는 뭐, KBS와 MBC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방송사 구성원을 충동질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멈춰라. 그리고 이를 무시하면은 국민적 저항과 함께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각오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면서 좀 집중, 심각하게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네네. 언론 상황은 그 나라 국민의 그 지력과 저는 비슷하게 간다고 봅니다. 그만큼 언론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고요.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난 뒤에 방송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만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성원들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상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끼리 서로 인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주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8, 90%의 그 좌파 성향 또는 진보 성향에 있는 사람들 또는 특정 언론 노조에 가입된 사람과 대비해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이 묻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네. 언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는 이 수신료입니다. 대한민국 이 수신료는, 문재인 정권이 내는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이 내는 것도 아니고, 한국당이 내는 것도 아닙니다. 수신료는 모든 국민 한 가구에서 2,500원씩 내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은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편파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내용을 하지 말라고 하셔야 되고, 또 내용에 들어오셔서 공영방송 KBS 보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당한 자기 권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우리 송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님의 그 인식은 언론인으로서 아주 바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성명서가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또 들여다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우리 송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과의 통화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KBS 공영노조 성명서. 폐륜 악질을 멈춰라. 아무리 미성숙하고 막되어 먹었어도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특정인을 까면서 부모, 자식 등 가족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 이야기다. 조부의 친일 논란이다. 벌써 수차례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명백하거나 논란이 될 만큼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사안도 아니다. 그저 공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참 어처구니 없다. 문제는 여러 가지다. 우선 사실관계가 명백하지 않고 악의적이고 일방적이다. 둘째, 그것이 이 시점에서 왜 나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 이인호 이사장의 가족사는 한마디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미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한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의 냉혹성을 말이다. 무조건 질러보고 또 공격해보자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 관계도 파헤쳐 이용해 먹는 잔인함이 북쪽의 정치 집단과 다른 바 없지 않은가? 솔직히 말해보라. 그대들의 조부를 비롯한 가족 친지들이 일제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조사해 보았는가? 군인내 나는 친일 흔적은 없는지 살펴보았나?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의 도덕성은 그렇게도 깨끗한가? 남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그대 눈의 대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에 시비를 걸라. 친일, 친일, 친일. 언제까지 친일 타령하면서 마녀 사냥에 나설 것인가? 폐륜 악질을 멈춰라. 아무리 진영 논리에 휩쓸려 눈이 뒤집혀도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은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개인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 중 하나이고 보호받아야 할 핵심이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1일 KBS 공영노동조합.
고